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과묵한 누굴까입니다. 예, 원래는 오늘 소설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소설을 쓰는 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제가 쓸 소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 안에 설명하고 그냥 방송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설 관련해서 드디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목에 보면 혈, 염, 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생각해낸 약자예요. 혈, 피, 염, 물들 염. 이게 맞나? 한자가? 이게 염색하다 할 때 염자일 거예요. 야, 이거 뭐 밤야자겠죠? 그래서 혈염야. 정답은 피에 물든 밤입니다. 근데 이걸 제목으로 그대로 어? 이런 미안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원래 이 제목이 피에 물든 밤. 그러니까 지금 구상으로는 1권에서 12권까지. 빨간색이니까 보기 좀 그렇네. 1권에서 12권까지 구상만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원고는 있다? 원고는 현재 없다. 근데 모든 원고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1권은 예전에 좀 가볍게 쓴 적이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소설 방송을 쓸 때 얘를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2권 이후부터 작성하는 거,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실시간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부적절한 장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왜 모르냐? 제가 이걸 구상한 거는 좀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1권이 2010년에 나왔는데 지금이 2020년이죠? 22년이죠? 12년 흘렀는데 얘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니 물론 결말까지 났어요. 결말까지 났는데 계속 수정이 필요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고 싶네요. 원래 이 작품은 한 권짜리 작품이었어요. 한 권으로 딱 기승전결 끝나는 작품. 그리고 원래 이 작품의 장르는 추리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추리소설이냐? 탐정이 패배하고 패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배자는 이거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어딜 치자인데? 하여튼 탐정이 패배하고 그 다음에 그 범인이 승리하는 원래 그런 식으로 결말을 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깨우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깨우치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수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탐정과 범인의 승부라는 틀은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한 권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이게 확장할 수 있네 해가지고 몇 권이더라? 3권 정도를 기획을 했다가 더 확장할 수 있겠는데? 5권 했다가 더 되겠는데? 7권, 10권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12권에서 딱 지금 구상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권으로 끝내려고 했던 게 12권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 늘어나는 거는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12권에서 끝낼 거예요. 어떻게든.
나중에 막 11권, 12권이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가 되어도 여기서 끝낼 겁니다. 이제 각 권마다 그 제목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 있죠? 그것도 제목이 다르죠?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스즈미야 하루이의 뭐 경악, 분열, 뭐 무료, 공짜 아니죠? 하여튼. 그리고 그 모노가타리 시리즈도 생각해보면은 각 권마다 그 제목 달라요. 바케모노가타리, 니세모노가타리, 뭐 키즈모노가타리, 하나모노가타리 등등등 있죠. 코요미도 있었나? 그렇고 제 것도 그렇습니다. 각 권마다 제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1권은 살인자와 피해 물든 밤, 2권은 추격자와 피해 물든 밤처럼 뒤에 보면 땡땡땡과 뭐와 뭐 피해 물든 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피해 물든 밤을 다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얘를 한자어로 만들어서 그냥 혈염야라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맞는 조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자를 아는 거지 한문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1권은 좀 살벌해요. 살인자 피해 묻는 밤. 제목만 살벌하고 내용은 그렇게 살벌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살벌하지 않아요. 예. 제목만 좀 중이병 걸린 것 같은 그런. 이거 제목을 바꾸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그리고 앵커링 효과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 건너편에 형님 앵커링 효과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앵커링이라는 거는 그 배에서 닻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나도 이 닻을 놓은 곳에서 크게 이동을 안 해요. 물론 조금 이동을 하겠지만 이 닻이 놓인 곳에서 크게 이동을 안 한다. 근데 이거를 심리학에서 차용해가지고 앵커링 효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뭘 해야겠다고 생각을 딱 하면은 거기서 크게 안 움직여요. 조금 뭐 상황이 변동되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 큰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걸 앵커링 효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살인자 피해 묻는 밤이라고 정해놓은 탓에 다른 제목은 좀 떠올리기 어려워졌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각 권마다 이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까먹었어요. 이 설정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걸 예전에 어딘가 다 적어 놨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유실되면서 좀 머릿속에 아이디어도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설정 써놓은 것도 없어지고. 하여튼 그러면 이 제목들 까먹은 거 어떡하냐 싶겠지만 예, 제목 자체는 컴퓨터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이 아십니까? 예. 저도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전쟁이었다.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뭐더라? 어디 황태자가 암살당해가지고 거기서 발발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 탓이죠.
히틀러의 개 같은 놈. 하여튼 3차 세계대전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요새 국제 정세가 좀 싱숭생숭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어디까지나 소설 얘기라는 거.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실과 뭔가 유사점이 보이더라도 그건 전부 기분 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전부 제가 상상해낸 소설 이야기라는 거.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에서는 예. 이거 뭐 스포를 할 것도 없죠. 3차 세계대전 터집니다. 월드 워 3 터져. 그리고 소설상에서는 이 구체적인 연도를 설정해 놨어요. 제가. 언제일까요? 예, 정답은 2049년부터 50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시작이 돼요. 2년에 걸쳐서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 월드워 3 3차 세계대전 언제 터지느냐? 예, 초반에서 터지면 이 뒷내용들 다 전쟁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전쟁 얘기 잘 써내려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는 건 11권이고 전쟁 끝나는 게 12권이에요. 예. 그래서 11권은 전쟁 터지는 2049년, 12권은 전쟁 끝나는 2050년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앞에 있는 애들은 뭐 하는 얘기야? 이 전쟁이 11권에 터지고 12권에 끝나면 앞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그거죠. 전쟁이 왜 터지냐? 왜? 전쟁 터지는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되게 각 권이 다 시간적 배경이 달라요. 예, 일단 1권부터 생각해 봅시다. 1권은 내용이 2037년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권은 2037년, 2권은 2040년, 3권은 2044년, 그 다음에 4권은 2046년, 5권은 과거편이에요. 여기서는 아니네. 이 설정이 좀 옛날 것 같은데, 하여튼 5권부터는 옛날 편입니다. 예, 5권은 2020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2년 전이에요. 물론 소설 속 얘기지만 다시 써야겠네. 지금 하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소설 속 얘기지 현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현실 얘기 아닙니다. 소설 얘기예요. 5권이 2020년, 6권이 2021년, 2년? 뭐 그 정도 되겠다. 그리고 7권은 2024, 5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과거편이 끝나고 그 다음에 8권부터는 다시 한 47년 정도 되겠네. 47년, 9권은 이제 48년, 10권도 그럼 48년인가? 여기는 10권짜리 설정이었구나.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2012년은 뭐 3차 세계대전 터지는 해니까 49, 50년도. 예, 이 설정에서 연도를 말했죠. 근데 이게 뭐 상관없겠죠. 사실 의미가 있는 거는 얘네가 시간 순서대로 흐른다. 그리고 5, 6, 7은 과거편이다. 라는 것만 의미가 있고 이 구체적인 연도는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이걸 처음 쓸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터졌다 라는 걸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게 2010년이랬죠.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설정들이 정립이 되진 않았고 한 2014년까지인가? 2016년까지인가? 계속 설정이 변동이 돼요, 이게. 예.
몇 년도에 뭘 생각했다 이거를 제가 기재하지 않아서 뭐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제 생각이지만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2017년도에 2016년 말 2017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그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그런 일 터졌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설정들이 사실상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다 빗나갔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2020년 되니까 이게 아니 잠시 숨 좀 가다듬고 예, 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에 2020년에 터지는 사건이 그거예요. 중국발 무역 충격인데 이때는 뭐 때문에 이 무역 충격이 생기지? 생각을 안 해뒀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유 불명, 그러니까 왜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 한번 휘청거린다. 이 얘기 쓴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터진 일 때문에 1, 2, 3, 4, 8, 9, 10, 11, 12 다 틀어졌는데 하필이면 2020년도에 중국에서 뭔가 일 터져가지고 세계 경제가 날아가고 아니 물론 현실에서 있었던 일하고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큰 일이 터졌지만 어떻게든 세계 경제가 굴러가고 있죠. 물론 지금 올해 2022년이 돼서 미국에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빅스텝이니 뭐니 요새 경제 뉴스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전 세계 경제도 지금 많이 발등에 불이 붙었거든요. 물론 이 불이 먼 예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하여튼 코로나 사태가 이걸 코로나 사태 없었으면 지금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진짜. 하여튼 이때는 코로나고 뭐고 생각도 못했었고 그냥 중국에서 뭔가 일이 터져서 무역 충격이 터져서 그냥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니까 중국에서 무역을 수출을 많이 못하면 세계 경제 휘청거리고 물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면은 각 정부들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대결구도 미국과 중국 대결구도 심화될 거고 그 생각을 이맘때쯤 언젠가에 했었어요. 하여튼 그 코로나 사태 참 이 무슨 역사의 장난인지 하여튼 2020년에 이런 게 터진다. 그러면 6권, 7권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겠죠? 아까 물가 올라가니 뭐니 했잖아요. 이때 뭔 일이 터지냐면 그 일이 터져요. 우리나라에 한정지어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이건 소설 얘기입니다. 소설 얘기입니다. 현실 얘기가 아니고 이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공기업 있죠. 공기업 뭐 한전 뭐 수도공사 뭐 이런 거 있죠. 전기, 철도, 수도, 뭐 의료보험 또 뭐지? 국민연금 또 공기업인가? 이런 것들 어떻게 되냐면 싹 다 민간 개방되고 민간에 얘네들 자산이 다 매각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소설 설정이고 이거 옛날에 생각했던 거고
제가 지금 상황 보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 블로그에 설정 써놓은 게 있어요. 공개 안 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1권만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5, 6, 7 얘네 얘기로 빠져들었죠. 왜냐, 얘네들이 요새 일어날 일을 지금 막 이거 생각했을 때는 20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상상해서.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 소설 속 얘기하고 현실하고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달라. 왜냐, 2016년, 17년에 그 일이 터질 줄 몰랐으니까. 하여튼 소설은 언제나 현실이 소설보다 기묘하다 그러죠. 소설이 현실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설은 그냥 창작에서 그쳐야 돼요. 예? 만약에 그런 소설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아까 1권 내용이 뭐였죠? 범인이 승리하고 탐정이 패배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범인이 지고 탐정이 이겨야지. 예. 항상 권성징악, 항상 정의가 승리하고 선이 승리하고 이래야지. 예. 하여튼 3차 세계대전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1권 내용은 3차 세계대전 터지기 한참 전이라서 예, 오늘 제목을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3차 세계대전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3차 세계대전이 무슨 이유로 발생할 것 같습니까? 예, 생각 안 해봤죠, 솔직히. 저도 사실 자세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이 소설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소설이니까 허무맹랑하다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까 뭐 중국에서 무역 충격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근데 그거는 2020년에 발생하는 얘기고 2049년에 3차 세계대전이 터진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 중국과 미국, USA라 하죠. 얘네 경제가 동시에 붕괴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이공계 쪽 브레인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로화 있죠. 예. 한 2016년인가? 그때 막 브렉시트 난리 나고 했을 때 시겁했었는데 왜 영국이 저 짓거리 하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여튼 유로화는 존속한다. 뭐 어떻게 존속하는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네 번째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경제학파가 득세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얘네들 득세해봤자 세계 정세에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네들이 한계를 맞이해서 결국 경제 위기를 못 막고 그게 3차 세계대전의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위기 때문에 전쟁 터진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겠네요. 근데 이 전쟁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얘네들이 왜 동시에 경제 추락을 하느냐. 중국만 추락할 수도 있고 미국만 추락할 수도 있는데 왜 경제가 동시에 날아가느냐. 첫 번째는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지금 막 유럽에서 가뭄을 겪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저 이거 생각할 때 2010년이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뭔 일이 터지냐면은 농산물이 정말 귀해져요. 아까 희소성 얘기했잖아요. 이 농산물이 되게 귀해집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수직 상승, 폭등. 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진 그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이냐면은 미국에서 판매한 국채. 이거를 얘네가 경제를 방어한다고 얘를 상당히 매각해버립니다. 얼마나 매각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하여튼 대량으로 매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시장에 많이 풀렸으니까. 희소성 생각하면 간단해요. 희소성. 시장에 많이 나돌아다니면 가치가 떨어지고, 만약에 시장에 이 물건 상품이 별로 많이 안 돌아다니면은 희소성이 높아지고. 해서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해서 말하는 것들이 그 농산물이 풍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풍작이 너무 심하게 되면 농작물 중 일부를 불태워버린대요. 불태우거나 묻어버리거나. 왜냐? 시장이 유통할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은 농부들한테는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불태우지 말고 그냥 자선사업이라도 해, 차라리.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겠지만, 농부들은, 야, 내가 자선사업가냐? 그거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난 어떻게 돼?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가격 등락 때문에 그 오스트리아 학파인가? 그런 데서는 되게 싫어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유지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보조금 제도라든지. 제가 상상했던 2010년도에 상상했던 3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은 얘네 둘이 경제적으로 나락을 갔기 때문이다. 나락을 간 이유가 많지만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환은 환경이구나. 환경오염 때문이라든지 뭐 중국이 지 살겠다고 국채를 대량 매각했다든지 뭐 생각해 놓은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이유로 3차 세계대전 터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럼 월요일에 뵙시다. 안녕.